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요즘 그 텔레비를 보시면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들이 3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어린아이들의 심리를 잘 설명하고 파악해서 부모들한테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아이들을 어떻게 보육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오은영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명은 말이 통하지 않는 반려견들의 상황을 잘 보고 그들의 언어로 개들이 행동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그 견주들한테 잘 설명해주고 있는 강영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3번째, 식당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식당에 관한 노하우 그리고 어떤 메뉴를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백종원이 그 주목해야 될 3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명은 제가 생각하는 멘토의 상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 3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이들이 컨설팅 또는 멘토를 해주고 있는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관찰입니다. 이 3명을 똑같이 보시면 처음에는 그 대상자, 어린아이, 개, 그리고 가게 점주 또는 가게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또는 살짝 보는 것 같아도 전문가의 눈을 보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찝어내는. 2번째, 이들한테 딱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또는 어머니가 견주가 식당의 주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찍어내서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들의 2번째 노하우입니다. 3번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뭘까요? 한 명 한 명에 관한 교육이나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훨씬 넓게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컨설팅 또는 교육해 주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멘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멘토는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명, 백종원에 대해서 오늘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백종원이 지은 장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백종원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골목 식당을 하기 훨씬 전에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운영하려면은 이러이러한 점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쭉 썼는데 골목 식당이란 프로그램을 보면 이 책에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 다 거기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백종원은 1993년 논현동에서 원조 쌈밥집을 오픈한 이후에 많은 프랜차이즈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뭐 본가, 새마을 식당, 백다방 뭐 이렇게 해서 한 30여 개의 외식 브랜드 그리고 120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성공한 외식 사업가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방송에 나와서 요리법도 알려주고 또 식당 운영 컨설팅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군데서 활동하고 있죠. 책에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은 먹는 장사를 하는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먹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식당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하는 것은 내 가게에 와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고마움을 느껴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마음가짐은 그렇다고 치고요. 식당을 준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뭘까?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경험을 쌓기 위해서 가게를 먼저 오픈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가게에 가서 일을 해라. 근데 그것도 성공한 식당, 잘 되는 식당보다는 실패하는 식당, 잘 안 되는 식당에 가서 일을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또는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지 그렇게 안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일리가 있죠?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은 뭘까요? 자존심을 상하는 거랍니다. 손님들이 툭툭 던지는 말, 여기 욱하거나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기 전에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면 식당업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격적으로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하우를 막 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식당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그 반응은 몇 개월을 봐야 된다? 최소 6개월을 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와서 먹어보고 아 이게 좋구나 맛있구나 그리고 다시
주문하게 되고 하는 이 과정이 보통 6개월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총 투자비 대비 여유 자금은 얼마나 가지고 해야 될까요? 백종원은 최소 5개월에서 12개월, 그러니까 반년에서 1년 정도를 별다른 수입이 없어도 버틸 만한 운영 자금을 손에 쥐고 시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식당의 고객층을 정확하게 확정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사람, 어떤 나이대의 사람,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지, 그래서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할 것인지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 두 번째, 메뉴입니다. 가급적 단일 메뉴로 가되 질리지 않는 메뉴로 해야 한다. 그리고 가게 평수가 작다면 반드시 포장해 갈 수 있는 메뉴도 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권리금이 비싼 대로변 가게가 하나 있고 권리금이 좀 싼 골목길 가게가 있다면 초보자라면 무조건 대로변에 권리금이 비싼 가게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초보자는 배우고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은데 손님이 왜 안 올까라는 고민까지 하게 되면 버티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라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손님들이 많이 모이는 대로변 큰 가게로 가야지만이 그런 고민을 적게 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죠. 식당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손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손님이 오지 않으면 기운이 빠져서 오래 버티질 못한답니다. 그래서 큰 평수의 2층을 고집하지 말고 작은 평수의 1층을 고집해라. 그래야지 손님도 많이 오고 가게 대비해서 몇 명이 오더라도 복작복작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 손님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음식의 맛이겠죠? 그런데 그 맛만큼 중요한 것이 뭔가? 손님을 알아보는 것이랍니다. 주인이 한 번 오고 두 번째 오는 손님부터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번에 뭘 드셨는데 오늘은 이런 게 어떨까요?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면 그 손님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오고 세 번을 와도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면 손님이 오지 않는답니다. 맛도 중요하지만 그 주인이 가지는 힘, 주인의 그 응대하는 요령, 이런 것 때문에 손님들이 단골집이 되고 자주 간다는 거예요. 자, 조그만 식당이라면 주인 혼자 하지 않는다면 종업원이 있기 마련이죠. 이런 경우에 종업원들이 주인의 마음대로 잘 안 움직여진답니다. 그럴 때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업원을 가르치거나 회의를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다고 종업원이 그 주인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이 솔선수범하면 종업원을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서빙을 하고 인사를 하면 종업원은 저절로 따라서 한다. 그러니까는 강제하지 말고 내가 솔선수범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종원은 식자재 원가율이 35%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 비용의 3분의 1이 식자재 비용, 원가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외에도 백종원은 식당 이름을 어떻게 정하는가, 메뉴의 간을 어떻게 맞출 건가, 저녁 매출을 어떻게 올릴 건가, 메뉴 조정 시기는 언제 할 건가, 전단지 광고 효과는 얼마나 있는가, 디저트 시장은 얼마나 확장될 것인가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이 책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단골 손님 만들기, 관리하기, 또 고객의 컴플레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등등등 식당의 창업과 운영에 관해서 다양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백종원이 외식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지만 백종원이 생각하고 처방하는 방식을 외식업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 적용해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에 진정한 멘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 제가 주는 별점은 3입니다. 자영업 또는 식당을 생각하시는 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